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어갑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나스닥으로 봤을 때 4거래 연속 하락했다. 네, 이 부분 뭐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하는데 반도체주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 나스닥, S&P 500이 모두 4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물론 금리라든가 미국 달러 소폭 최근에 좀 급등해서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그 추세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그것은 실적 발표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기술 섹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유독 강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유틸리티가 지금 강했고요. 네. 필수 소비재가 강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적 섹터 주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너무 IT 성장주에 올인한 투자보다는 좀 다양성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굳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만 약간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ASML 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슈퍼을 중에 슈퍼을 뭐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ASML을 갖고서 우리한테 거래해달라는 얘기.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회사인데 오늘 워낙 예고됐던 바지만은요. 금년 1분기에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좀 적은 어떤 수주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급락했고요. 이 부분이 모든 어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모든 주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실적 하나하나도 중요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하셔야 될 것은 나는 주가의 변동성에 나는 연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좋을 거 가겠다 그러면 IT 성장 좀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빅테크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시장의 휩쓸거림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본인들이 성향을 아시거든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밸류 성향이 높은 가치주, 이게 뭐 필수 소비재가 됐건 어떤 그 커머더티 관련된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양성을 갖고 가지 않으면 상당 기간 일정 기간 최소한 뭐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이 실적 매출 부진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거의 30%나 이제 급감한 모습이었는데 ASML은 뭐 주가 7% 하락, 아몰딩스가 11% 하락 급락, AMD, 뭐 엔비디아 4% 급락. 실적 하나하나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주목하는 이유가 오늘 유틸리티만 올랐는데 그게 좀 방어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오늘 인사이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부진합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좀 순조롭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 뭐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4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장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가장 근간이 된 건 늘상 말씀드리는 실적인데요. 실적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6일까지 어제까지 발표된 1분기 실적의 대표 기업들을 모두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게 의미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써 있는 걸 보면 예상보다 좋았고 기대보다 좋았다.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약간 뭔가 좀 부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초록색으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된 오늘 밤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이제 다양성을 갖고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건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확인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상 보면은요. 팩트 세키즈를 보면 1분기 이익 전망은 0.9% 증가할 거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만 통상 미국은 한국과 달리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좋게 나왔냐면 6, 7% 정도 좋게 나왔던 것이 그동안 오랜 통계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부분의 월가는 이번에도 최소한 7% 이상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도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2분기에는 9.4%, 3분기에는 8.6%, 4분기에는 17.7% 이익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 그림이 이제 분기별 이익 증가가 내어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최근에 하신 분들은 저 수치를 어떻게 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 완전히 저기서 나옵니다. 미국은 워낙 많은 다양성을 갖고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모두 갖고 난 콘센서스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을 있겠고요.
그 콘센서스를 믿지 않으면 미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시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배를 훨씬 넘어서 20.6배란 멀티플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멀티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교과서적으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비싸냐 싸냐 할 때 보면 약간 비싼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이 17.48배인데요. 20.6배라는 것 자체는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비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협을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위협은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1940년 이후에 모든 지정학적 위협, 아주 좀 간단한 거, 올해 정말 심각한 걸 다 모아놓지만 중요한 것은 좀 진하게 보이는 저 굵은 선인데요. 결국 1년 지나고 나면 10% 이상 올랐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하나 전체 기업의 실적의 그런 방향성에 주목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한 미국 주식 투자 될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S&P 500 기업들 가운데 지금 한 10%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5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좋았다. 사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네네. 근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 네. 문제는 좀 주가가 조금 비싼 거, 밸류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라는 맞습니다. 것을 네. 체크를 해주시네요. 예, 자 월가 외신에서는 어떤 헤드라인을 장식했는지 이항용 위원님만의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프라임 구독자 수 사상 최고. 바로 아마존의 소식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오늘은 좀 약세였습니다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 하면 이제 일정 수준 구독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평균 $100 정도, 120, $30 내면 쉽게 얘기해서 배송비가 다 무료를 받고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만의 어떤 저렴한 것들을 좀 볼 수 있겠고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좀 볼 수 있고 물론 요즘은 이제 바뀌어갖고 광고를 좀 같이 봐야 되지만 그런 영상 스트리밍 또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을 많이 구독하고 네, 딱 떠올리죠. 네. 쿠팡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아마존을 좀 벤치마크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되고 더 큰 회사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의 전 세계 지금 구독자 수는 2억 명이 넘는데요. 엊그저께 발표된 걸 보면 아마존 프라임의 미국 내 고객 수가 1억 8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억 8천만 명이라는 것은 미국의 지금 그 소위 가구 수보다도 오히려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가구는 거의 다 지금 아마존 프라임을 쓰고 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쿠팡의 그 요즘 가격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분 있고 안 쓰는 분 계시잖아요. 로켓 배송 쓰시는 분들이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모든 가구가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 랄 정도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 세계 23개의 국가가 아마존 프라임 회원제를 받고 있겠고요. 아마존 프라임의 회원들이 연 평균 $1,400 정도 구매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쿠팡 여러분 쓰시는 분들이 내가 쿠팡에서 얼마를 결제하는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숫자인데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 쓰는 분들이 $1,400 정도 연평균 쓰더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쇼핑에 대한 기본, 거기다가 AWS라는 소위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신감, 이것들이 모아져서 아마존의 힘을 가르쳐 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2021년 이후 지금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30일 날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당 이익 0.85달러, 매출은 142.5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겠고요. 이렇게 상당히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월 이후에요. 최소 15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사상 최고가를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오늘 다 1%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테슬라 주가만 보시는데 테슬라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을 또 하나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1년에 11월에 한때 1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달러에 있던 시가총액이 오늘 5천억 달러가 깨진 날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 전체 시가총액이 한 55% 정도, 60% 가까이 지금 사라졌는데 반면에 지금 아마존이 이렇고 테슬라는 목표 주가가 계속 줄 하향이 네. 5년까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존과 테슬라가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눈에 확 띄게 되네요. 예, 2억 명의 프라임 회원,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벤치마킹한 쿠팡 월 회원비 인상해서 뭐 쓰느니 안 쓰느니 말이 많은데 주가는 또 계속 오릅니다. 쿠팡의 주가는요. 아마존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드래프트 킹즈 목표 상향. 골드만삭스가 드래프트 킹즈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가 60불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줄줄이 목표가 상향 보이는데요. 이게 오늘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가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래프트 킹즈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60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데 드래프트 킹즈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베팅, 스포츠 도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50개 주가 다 합법화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합법화된 거 불법인 지역이 아마 6대4 정도 되고 7대3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은 60달러의 매수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제 드래프트 킹즈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 흑자 기조로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 적자 회사라는 거거든요. 네. 바로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은 기대가 되고 목표 주가가 올리는 추세가 있었지만 최근에 금리 상황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금리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늘 드래프트 킹즈 호재 약자가 같이 있는 기업이라서 오늘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호악재가 같이 결합된 이 드래프트 킹즈 한번 오늘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드크로스 임박주의. 오늘 CNBC가 네드크로스 임박 기업 발표를 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형성하는 이러한 주식을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도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를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골든크로스는 짧은 이동평균선이 긴 이동평균선, 미국에서는 51선과 201선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든크로스에서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단기 어떤 매도 타임, 오히려 또 반대로 지금 같은 데스크로스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보면 오히려 좀 단기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요. 한국 주식하시는 분요. 다만 미국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그렇게 권하지 않고 그게 별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추세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이 몇 개 들어서 오늘 굳이 말씀드리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데스크로스에 해당되고 있고요. 지금 데스크로스에 거의 비슷한 거 랜 웨스턴은 이제 감자 그런 회사인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가고 있겠고요. 룰루레몬도 마찬가지 데스크로스가 임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초창기 미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이 리츠라고 해갖고 아메리칸 타워로 하셨던 분은 꽤 계시고 아직도 주식 갖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주가는 아주 좋지 않은데 이것들이 모두 데스크로스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단기적인 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한경 위원님만의 미국 주식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